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네, 날이 네. 추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별로 안 추워져가지고 이게 겨울인가 싶긴 한데요. 겨울철만 되면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네. 바로 손발이 차신 분들. 네. 수족냉증입니다. 네네. 수족냉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겨울이 너무 싫죠. 장갑을 껴도 손이 그렇죠. 시렵고 밤에 잘 때 발이 시렵고 네. 뭐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 수족냉증이 왜 생기는가, 이걸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를 좀 더 개선시키고 오랫동안 좋게 유지를 하려면 어떤 치료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족냉증. 이게 수족냉증 병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나를 이제 불편하게 하는 증상이 있는 것 자체가 일단 병인데, 그 병 중에서도 실제로 신경계통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질환으로 분류될 정도로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이겠죠. 이게 상병 코드가 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다 인정하는 질환이다. 네. 그냥 내가 손이 차다 뭐 이런 종류가 아닌가 보네요. 네. 실제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손만 차도 또 발만 차도 대인관계부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압수할 때죠. 네. 그리고 손이 차지면 실제로 내가 업무를 볼 때도 굉장히 불안하고요. 그렇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뭐 갱년기 때문에 그러나 뭐 나이 먹어서 그러나 뭐 저는 유전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실제로 내부적인 문제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뭐겠죠? 온도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온도 조절하는 그죠? 그럼 온도는 뭘로 가지고 조절을 하냐? 쉽게 말하면 기름을 떼야지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에너지를 태워내야지 열이 만들어지고 그 열이 각각으로 뿌려져 가지고 내 온도를 조절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발이 차다. 그러면 뭘 점검해 봐야 될까요? 첫 번째, 내가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가 잘 운송이 되는지, 그리고 그 운송을 방해하는 요소는 그 각각의 부위에 있지는 않은지, 이거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는지, 에너지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게 사실 뭐 대표적인 걸로 갑상선 있잖아요. 그렇죠. 갑상선. 뭐 여러 것들도 있긴 하지만 물론 이제 뭐 세포 하나하나가 다 조금씩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열을 만들어내지만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이제 갑상선이 하는 일인데, 그러면 수족냉증이다. 그러면 갑상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수족냉증이 있으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수족냉증이 있을 때 갑상선 문제가 있다면 갑상선만 잘 다스려줘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좋아질 수 있다. 더구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수족냉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 전신의 신진대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수족냉증이 있다면 정상임을 확인하더라도 갑상선을 꼭 점검을 해보셔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치료하시는 게 전신 건강에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갑상선을 검사했는데 괜찮아. 네네. 이거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면 계속 원인을 더 찾아봐야 된다. 그렇죠. 만드는 데 이제 문제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게 운송이 되는다. 그렇죠. 그럼 운송이라는 게 결국 열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뭐 구리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이제 그 보일러처럼 우리가 이제 구리선이 깔리진 않았지만 우리 전신에 깔려 있는 건 뭐죠? 혈관. 그렇죠. 혈관을 통해서 혈액들이 이동을 하면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36.5도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우리 확 긴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손발 차지죠. 그렇죠. 얼굴도 막 차지면서 막 식은땀 나고 이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컨디션에 따라서 혈관이 톤들이 전신이 완전히 바뀝니다. 즉 혈관의 직경이 충분하게 열려 있지 않으면 이 끝부분을 보통 우리가 말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말초까지는 충분한 열이, 충분하게 따뜻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수족냉증이 생겼을 때 우리가 혈관의 톤은 누가 조율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한번 손 좀 따뜻하게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혈관의 톤은 우리 의지로는 조율을 할 수가 없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스스로 혈관의 직경을 여기로 보낼까 저기로 보낼까를 알아서 결정하게 하는데, 스스로 하기 때문에 이름이 자율신경이고, 그 자율신경 중에서도 교감 선생님, 교감신경이 혈관의 톤을 줄였다가 교감 선생님이 가시면 좀 늘어났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혈액을 통해서 보내는데, 만약에 교감 선생님이 계속 옆에 계시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손발이 막 부들부들 떨리지 않겠습니까? 눈치만 보게 되고 네. 언제 가시나 계속 기다리고 있고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왜 자꾸 교감 선생님이 옆에 계시는 나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이 자세지 않겠습니까? 아, 자세. 네. 왜 자세가 중요합니까? 자율신경은 지가 혼자 알아서 다 하고 있는데. 아, 원장님. 우리가 신경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뭐 핸드폰처럼 뭐 와이파이, 블루투스로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신경줄로 우리는 아직 아날로그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신경줄이 어디서 나오냐? 척추에서 나온다는 사실이고요. 교감신경 어디서 나오냐? 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등이 꾸부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펼쳐져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 안에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는 전깃줄이 쭉 당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파크 안 튀겠습니까? 그렇겠죠. 전깃줄이 이렇게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파크 튀겠죠? 게다가 그 교감신경의 센터,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 방은 어디 있냐? 목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당겨지거나 뒤로 꺾이거나 뭐 돌리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교감 선생님이 굉장히 흥분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어 있는 상태가 뭐냐? 일자목, 거북목, 뭐 코브라목, 구분등, 뭐 새우등 이런 자세들이 계속적으로 교감 선생님들을 호출해 내면서 우리 몸을 긴장을 시키고 교감신경의 톤이 올라가면서 혈관은 수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혈액이 네. 쫄쫄쫄쫄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체온의 운송 자체가 혈관이 좁아졌을 때 네네. 물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가면서 다 식는다. 그렇죠. 그렇죠. 끝까지 가면 식어버린다. 네. 이런 거군요. 네. 이 겨울에 쫄쫄쫄 시냇물은 빨리 얼고 네네. 넓은 한강은 천천히 얼고 그렇죠. 뭐 이런 거네. 그러면 네. 혈관을 이렇게 넓혀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많은 네. 혈액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그게 척추에서 나오는 자율신경이다. 네네. 그럼 그게 등에 있다 그러면은 왜 요즘에 등 펴는 운동도 있고 네네. 뭐 등에 여기 뭐 끈 달아가지고 이렇게 막 쭉 펴겨 하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게 도움이 됩니까? 단편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이제 단편적으로는 보조기구죠. 보조기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좋은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유지는 해주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보조기구를 벗고 나서는 그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근육들이 덜 발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를 더 취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안 좋다. 그럴 때는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자세를 취하고 좋은 척추 기립근들을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운동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좀. 그러면은 첫 번째, 그 다음 잘 못 만들어낸다. 네. 두 번째, 잘 못 갖다 준다. 네. 그럼 세 번째가 우리 거기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의 문제들. 예를 들면 수족냉증이니까 손과 발에 어떤 문제들이 거기까지 따뜻한 혈액을 보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 자, 혈관들은요, 뭐 KTX, 뭐 이런 것처럼 따로 뭐 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특히 근골격계를 따라 움직이거든요. 근골격계를 따라 움직이는데 만약에 근육과 근육 사이를 지나갈 때 근육이 아주 단단해져 있고 굳어져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혈관을 못 지나가죠. 압박을 시켜버리겠죠. 그래서 보내려고 해도 못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육의 톤들이 높아져 있다. 그 말은 짧아지고 두꺼워지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손발이 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발의 근육들을 잘 다스려주면 또 손발이 쉽게 또 따뜻해질 수가 있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혈관을 눌렀을 때 네, 혈관의 압력이 조금 높으면 그래도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은 고혈압이 이렇게 있을 가능성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까? 쉽게 고혈압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 세포, 손가락 끝에 세포들은 야, 피 좀 내놔, 나 죽단 말이야 이런데 짜줘도 못 가니까 야, 그럼 더 세게 짜줘, 더 세게 짜줘 이런 신호가 올라가면서 예전에는 조절이 안 되던 것들이 약을 먹고 조절이 됐다가 이제 더 안 되니까 약이 2알이 되고 3알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만약에 워낙에 저혈압이었던 분들이 네.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혈관이 눌리면 힘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뚫고 나가는 힘이 그러면 손발이 더 차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손발이 차다. 그럼 우리가 갑상선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혈압이 네. 너무 낮은가? 아니면 이게 오래됐으니까
혹시 고혈압이 됐지는 않을까? 네네. 이런 것들도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열을 좀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반신욕, 네네. 예를 들면 뭐 사우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수족냉증 있는 사람들한테?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열을 공급해 주는 거는 내 손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화난 교감신경을 낮추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교감 선생님이 또 찾아옵니다. 예,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보통 17도 이하. 보통 우리 이제 목욕탕 가면 참대요. 냉탕, 온탕은 보통 한 42도 정도거든요. 근데 열탕이 되면 이제 43도가 넘어가거든요. 43도 이상이 되면 우리 어르신들이 아우 좋다 이런 온도 자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 내 몸에서는 통증 자극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온탕 정도의 온도에서 반신욕을 하거나 뭐 사우나를 하거나 이러면 우리 교감 선생님이 화가 풀리고 또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결국 혈액을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좋다고 오래 앉아 있으면 땀을 많이 흘립니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몸에 탈수가 되면서 혈액순환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에 이런 사우나나 반신욕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족냉증은 수면 양말을 신고 이래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일단은 기본 아니다. 네네. 여러분들이 사소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좀 점검해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개가 있고 조금 더 확인해보고 싶으면 혈액검사 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자율신경을 좀 좋게 하고 싶다. 네. 에너지를 좀 잘 만들어내게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 집에서 혼자서 자율신경 좋게 하는 방법.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항상 뭘 하는 게 있고 뭘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순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순서고 그게 먼저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안 좋은 자세, 척추에 안 좋은 자세들이란 거는 한쪽으로 자꾸 기울여서 장시간 있는 자세들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개 숙이는 자세를 조금이라도 짧게 하고 자꾸 변화를 주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잠자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뭐 8시간이라고 하면 인생의 3분의 1을 누워서 지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누워서 지낼 때 척추가 펼쳐지는 자세로 가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과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척추를 펼치는 제1번 자세는 높은 베개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요걸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낮은 베개를 베는 것도 안 좋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목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목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이 정도의 베개를 가지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높은 것도 안 되고 너무 낮은 것도 안 되고. 네. 우리가 이제 더 해야 될 거. 그럼 내가 또 추울 때는 어떻게 하면 좀 당장에 좋을까요?를 좀 따져보면 뭐 장갑 끼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평상시에 그런 분들은 대부분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있는 이 작은 근육들이 뭉쳐있고 순환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먼저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근육은 풀리려면 근육막이 풀려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애기 옷을 입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때요? 움직이기가 굉장히 안 좋고 쫄리는 막 힘만 많이 들죠? 그런 것처럼 근육도 근육을 싸고 있는 근육막이 막 수축해지고 딱딱해져 있으면 이 근육 자체의 기능들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근육막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당겨주는, 신장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스트레칭이죠. 그래서 너무 세게는 아니고 각각의 관절들마다 살짝씩 당겨가지고 이렇게 놔주는 것들. 너무 당기면 오히려 여기 불안정이 생기면서 근육이 더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가볍게만 이렇게 가볍게만 당겨주는 것들, 이 방법이 좋을 것 같고 원장님도 하나 추천해 주시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네. 또 생각난 게 있는데 말초 혈액의 순환이 건강을 좌우한다. 네. 이런 이제 주장들을 많이 이제 하신 분들이 개발해낸 그 현미경으로 말초 혈관을 검사하는 맞죠. 방법이 있거든요. 네, 있죠. 혈액이 얼마나 잘 흐르는가 네네. 이런 것들을 막 보는데 안 흐르는 분들이 이게 병이 생길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게 이제 중요한데 네. 이걸 이제 한다고 금세 막 좋아지고 열이 나고 네.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꾸준하게 하면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 네. 이걸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 방법은 이 손가락을 양쪽 끝에서 이렇게 쪼물쪼물쪼물쪼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쪼물쪼물쪼물 이거.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손톱하고 여기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앞뒤로. 옆으로 위아래로. 누르고, 위아래로. 이걸 이제 쪼물쪼물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게 한 사이클이에요. 한 사이클. 이거를 10번씩 합니다. 10번을 하는데 오른손, 왼손 다 같이 해야 되겠죠. 쉬는 시간에 이렇게 심심할 때 한 번씩 하면 굉장히 금방 할 수 있는데 요거를 꼭 추천드려요. 우리는 이름 붙여가지고 자율신경 말초혈관 자극법이다.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수족냉증이다. 뭐 날이 추워서 그렇겠지. 이 정도는 뭐 장갑만 끼면 되지. 뭐 다른 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삼아서 여러분들이 전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지금 수족냉증을 좀 극복해내는 방법을 익히시면 여러분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